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 마늘 수급 불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마늘값 폭락 사태를 올해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는 마늘 수확 전 실시되는 정부의 선제적 사전 면적 조절이 마늘값 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산 햇마늘 1,000헥타르 15,000톤을 5월 중 면적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509헥타르의 면적 조절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또 농식품부는 햇마늘 10,000톤을 정부 비축하고 산지농협 중심으로 대서종 농협 수매도 15,000톤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 비축과 농협 수매 물량은 시장 출하를 정지시켜 마늘 가격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산 마늘 재배 면적을 평년보다 3% 늘어난 25,376헥타르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생육 상황 실측, 현장 조사 등으로 추정한 단수를 적용하면 평년보다 52,000톤가량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3월 선제적 면적 조절 물량 7,000톤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물량 45,000톤을 이번 조치를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마늘 추가 대책은 본격적인 수확기에 앞서서 수급 조절이 필요한 최대 물량을 시장 격리함과 동시에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의 수급 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도 병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농업계는 정부의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선제적인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면적 조절에 이어 5월 추가 면적 조절 등 정부가 한 발 앞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년도에는 7월 달에 정부 수매 발표를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고 원래는 5월 1일 날 정부 수매라든가 이 수급 대책 발표하니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좀 빨리 발표를 해줘가지고. 마늘 주산지 현장에서도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며 농산물은 생산량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수확기 이후 시장에서의 마늘 가격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정도로 선제를 해주면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80% 이상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것도 대책 세우고 있다. 양호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시다. 한편 정부는 수출 등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 조절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달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지만 기존의 직불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또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려운 분들 많을 겁니다. 김민경 기자가 공익직불제의 의미와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5월 1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쌀직불제와 반농업직불제가 합쳐져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줄여서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겁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뉩니다. 기본직불제 안에는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포함됩니다. 선택직불제에는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직불제가 포함되는데 제도 운영과 지급 단가는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본직불제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들에게 환경과 생태보전 등 다양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환경 분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생태 분야,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등 공동체 분야,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먹거리 안전 분야,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제도 기반 분야, 모두 5개 분야 17개의 준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깎입니다. 같은 의무를 이듬해 또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로 적용되고 반복되면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궁금한 점, 직불금 지급 단가일 겁니다.
단가는 직불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먼저 소농직불금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0.5헥타르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종의 기본소득 보장형 직불금인 셈입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기준 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논 바깥의 밭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면적에 따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중요한 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도록 역진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본인이 신청한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 단가들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논 또는 밭 3헥타르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1구간 해당 금액 410만 원, 2구간 해당 금액 197만 원의 합계액인 607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불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5월부터 6월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관계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금액도 지난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불제 미리 계산 코너에 경작 면적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나옵니다. 가까운 농협에서도 공익 직불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 5월 초부터 전국 농축협과 시군지부 등 5천여 곳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농민들에게 직불금 수령액, 신청 절차와 방법, 의무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무려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직불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농작물 수입마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4,118만 원으로 전년보다 2.1%, 금액으로는 8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농가소득 안에서는 농업소득이 2018년 1,292만 원에서 2019년 1,026만 원으로 하락해 무려 20.6%나 감소했습니다. 결정적인 감소 원인은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으로 지목됩니다. 농업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 잡수입에서 감소폭이 마이너스 35.5%로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농업 잡수입에 포함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지급됐어야 했지만 올해가 되어서야 지급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농업소득에서는 농작물 수입이 5.7%나 줄었습니다. 이는 주요 과실과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하고 소비가 위축된 데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불안 우려가 있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하는 등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채소류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착 체계를 확충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 같은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주요 품목의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이전 소득은 전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 926만 원이던 공적 보조금이 2019년 1,056만 원으로 올라 14.1% 증가했습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이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은 1,733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만 원 올랐습니다. 특히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고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업체가 늘면서 농가의 겸업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사에만 전념하는 전업 농가의 소득은 7.3% 줄었고 농업 외수입이 농업 총수입보다 높은 이종 겸업 농가의 소득은 3.5% 늘어나 농가 소득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민들에게 더욱 고된 한 해가 예상되고 있어 농업소득 안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가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차 추경 예산안에는 농업 분야가 포함될 수 있을지 농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3차 추경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3차 추가 경정 예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업계는 3차 추경 예산안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차, 2차 추경에선 농업 분야 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선 재원 마련을 이유로 농업재해 재보험기금 출연금을 감액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3차 추경에 나설 경우 반드시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을 자꾸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3차 추경에는 전혀 농업 분야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로만 기간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농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던 부분들을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이기에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 보증체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곡물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한농연은 정부가 농업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산물 수요 감소, 농촌 인력 부족과 같은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 지역에서 재배한 우리나라 쌀이 처음으로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도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 이번 성과가 중동 지역 농업 한류의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파릇파릇한 벼 이삭이 여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풍경인가 싶지만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 조성된 논입니다. 우리 쌀이 사막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확의 결실을 이루면서 중동 농업 발전에 마중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지역인 샤르자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벼 품종 아세미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2018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농업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 쌀을 이곳에서 시험 재배해 왔습니다. 유해 환경이 이제 알칼리성 아주 심한 토양이기 때문에 황산을 이용해서 관계용수를 pH를 낮추고 관계용수에 낮은 농도의 양분을 녹여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1,890제곱미터 토지에 아세미 품종을 파종했으며 예상 수확량은 시바르당 793kg입니다. 이는 동일한 품종을 국내 재배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47% 많은 양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건조 지역용으로 개발한 벼에 대해 사막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막지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재배 전 과정을 실증하고 체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창출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쌀 생산액은 헥타르당 584만 원으로 쌀 생산에 사용한 물 비용인 헥타르당 2천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농진청은 현지의 풍부한 지하수를 활용하는 등 생산비를 낮추면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 사용 비용을 현재보다 한 80% 정도 줄여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고량 재배 기술을 적용을 하면 현재의 물 사용량보다 무려 7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벼 재배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작물이나 농업 기술, 농기자재 등이 중동 지역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량작물 재배됨으로써 농기계라든가 농지 조성 공급의 문제 또는 이제 관련 산업 위에 중동에 진출할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됐다라. 농진청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해 2차 시험 재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은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 여수신 600조 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의 여수신 규모는 올해 3월 말 600조 원을 돌파해 4월 10일 기준 60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4년 7월 400조 원, 2017년 4월 5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상호금융 출범 50여 년 만에 여수신 600조 원, 고객수 3,300만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뚝 성장했습니다.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농협만의 디지털 금융을 구현하여 미래의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협만이 특색 있는 여수신 상품을 확대하여 농업인에 더 많은 실익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재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여수신 600조 원 달성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야생 멧돼지 ASF 발병 건수는 4월 26일 기준 317건으로 전국의 5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포획단은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주와 동두천, 남양주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야생 멧돼지 집중 총기 포획과 폐사체 처리, 매몰지 방역 소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괴산농협은 기존 가을 배추 대만 수출 사업을 올해부터는 봄 배추로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괴산농협은 14만 8,500제곱미터 규모의 봄 배추 재배 단지를 조성해 올해 배추 2,000톤을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김흥식 조합장은 봄 배추는 전체의 절반을 대만 시장으로 우선 수출하고 점차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통한 판로 다변화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법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마을 변호사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 법률 지원단은 법무부 마을 변호사 52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무부는 경기도와 경상도 등 5개 권역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등 원격 상담 방식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무상 제공할 방침입니다. 법률 상담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각 지방 변호사회 또는 법무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5월호의 주요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는 꽃피는 구독경제란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온갖 먹거리가 집으로 배송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구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조용히 술을 음미하는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술 정기 구독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매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술 다마는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딴 대표가 운영해 고객들의 호응이 높다는데요. 다양한 전통주 구독 서비스의 세계를 꼼꼼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전원생활 키워드로 읽는 도시 코너에서는 충남 태안을 다녀왔습니다. 태안은 만리포와 몽산포, 꽃지 등 30여 개의 해수욕장과 국내 유일의 사막 지형인 신두리 해안사고가 있는 곳인데요. 다채로운 자연 풍경도 일품이지만 꽃게, 낙지, 대하 등 입맛을 돋우는 명품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 답답하다면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태안으로 책 속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호 어린이 동산에서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고 대가족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직업이 따로 있고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 조손가정이나 동성, 입양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란 주제로 자녀들과 가족 신문을 만들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생활 수학 코너에서는 보도블록에 꼭꼭 숨은 수학, 테셀레이션을 소개합니다. 평면이나 공간을 틈이나 포개짐 없이 똑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덮은 걸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퀼트로 만든 앞치마와 욕실 타일, 우리나라 궁궐의 단청이나 문살 등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테셀레이션이 존재합니다. 놀이처럼 익힐 수 있는 수학 테셀레이션, 어린이 동산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 전문지 디지털 농업에서는 특집으로 일손 부족 해결사, 밭작물 기계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밭작물은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기계화율이 낮고 농기계가 고가라 농민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잎이나 줄기에 많은 수분을 저장한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악재에 국내 화훼 산업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로 다육식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햇빛이 적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 관리가 쉽고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꾸준히 수출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인장 재배 현장 사례부터 소득작물로 가치 있는 신품종까지 디지털 농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5월 후 특집 기사에서는 혹서기 대비 가축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분야별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꿀팁과 우수 축산 농가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 예로 안개 분무 시스템을 적용한 젖소 농가는 한 마리당 1,156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퇴비장 관리법부터 정전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월간 축산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혹시 고기 자판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커피나 과자처럼 고기를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농협은 국내 최초로 2017년부터 스마트 고기 자판기를 운영 중입니다. 판매자는 점포 운영비 등 소매 유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한우와 한돈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고기 자판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